저는 한동안 제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묻지 못했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은 늘 앞서 달렸고, 마음은 잠시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이 오면 오히려 불안이 먼저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스스로 고요해질 것이라 여겼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마음은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내었고 그 생각들은 서로를 밀치며 저를 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시간은 허락되지 않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문득 제 마음이 너무 오래 달려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속도만을 붙잡고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쁜 마음은 많은 것을 해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한 번도 다가가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 서두름을 가장 경계하였습니다. 물은 급히 흐를수록 탁해지고 가만히 두어야 비로소 맑아진다는 이치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 또한 다르지 않다고 흔들릴수록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잠시 내려놓고 멈춰 서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 목적 없이 멈춰 있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멈춤 없는 시간 속에서 제 마음은 늘 무엇이 되어야 했고 무엇을 생각해야 했으며 어디쯤 와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본래 그렇게 재촉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묻고 듣고 가만히 기다릴 때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멈추지 않는 동안에는 그저 소리만 컸을 뿐 그 안에 담긴 뜻은 한 번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달리던 마음을 잠시 멈추어 세우려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제 마음의 얼굴을 다시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멈춤이 저를 뒤로 물러서게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제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그 또한 늦은 길은 아니라고 믿어보려 합니다. 이제 달리는 마음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마음이 바쁘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이 머무르지 못한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생각이 밀려오고 그 사이에서 마음은 자신을 돌아볼 틈을 잃어버립니다.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한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고 그 생각들은 서로 앞서려 하며 저를 끊임없이 재촉하였습니다. 그 재촉이 습관이 되자 마음은 언제나 반걸음 앞서 달리고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밭을 고르는 일에 비유하였습니다. 밭을 서둘러 갈면 겉흙만 뒤집힐 뿐 뿌리가 내려앉을 자리는 마련되지 않습니다. 마음 또한 급히 움직이면 표면의 생각만 흩어질 뿐 그 아래에 자리한 뜻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달리는 마음은 늘 외부를 향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는 사이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자연스레 뒤로 밀려납니다. 그 질문은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늘 나중으로 미루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는 나중이 없습니다. 마음은 그때그때 살피지 않으면 금세 다른 생각들에 덮여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자신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데 어찌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선뜻 말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분명 마음은 제 안에 있었으나 너무 오래 밖을 향해 달려온 탓에 정작 자기 자신과는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하였습니다.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생각을 가만히 바라보는 일이라고. 그러나 달리는 마음은 바라볼 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빠른 흐름 속에서는 아무것도 분명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첫 걸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모든 생각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제자리를 찾도록 잠시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멈춤이 아니라 멈춘 뒤에 마주하게 될 제 마음의 모습이었음을 말입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보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이 고요 속에서는 하나씩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지나친 마음은 결국 더 큰 혼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잠시 멈추어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솔직한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멈추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곧 무가치한 시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멈추는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변명을 준비하듯 쓸모를 증명하려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두려움은 게으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드러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분주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살피지 않아도 되지만 멈추고 나면 그동안 외면해왔던 생각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피할 수 없는 것은 먼저 마주하라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은 채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은 무너진 기초 위에 집을 올리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멈춤은 그 기초를 다시 살피는 시간이며 결코 헛된 쉼이 아니었습니다. 멈추는 용기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늘 바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멈추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 공백이 두려워 다시 움직이고 싶어지지만 바로 그때가 마음을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멈추어 서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이 떠오르고 이미 지난 일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음은 고요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이는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눌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만히 두면 흙탕물도 가라앉듯 마음 또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급히 가라앉히려 할수록 오히려 더 탁해질 뿐이었습니다.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애쓰지 않는 시간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두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두는 일. 그 단순한 태도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제 호흡을 되찾습니다. 이 과정에는 확실한 성과도 눈에 보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도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공부란 바로 이러한 믿음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멈추지 못하게 했던 것은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었음을 말입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마음을 믿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신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 말입니다. 마음이 잠잠해지면 곧바로 평온이 찾아올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주한 것은 고요가 아니라 정직함이었습니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그동안 외면해왔던 생각들이 차례를 기다리듯 나타났습니다. 정약용은 말하였습니다. 마음은 거짓을 오래 품지 못한다고. 평소에는 소란 속에 숨어 지내다가도 조용해지면 반드시 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멈춤 이후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진실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요 속에서 제 마음이 품고 있던 여러 감정을 마주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으나 속으로는 늘 초조했고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은 바쁜 시간 속에서는 결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해진 마음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왜 쉬지 못했는지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불안했습니다라고 짧고 분명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사유는 이러한 정직함을 귀하게 여깁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좋은 마음만을 골라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조용해진 마음이 전하는 말은 대개 듣기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앞으로 나아갈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을 몰아세웠던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였음을 말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그 사실을 보지 않아도 되었으나 고요 속에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함은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쌓아 올렸던 생각들이 내려앉고 마음의 무게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느낌은 선명해졌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닦는 데 있어 속도를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느리더라도 분명한 길을 택하는 것이 오래가는 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조용해진 마음은 급히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시간을 허락합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말하는 것을 곧바로 판단하지 않으려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저 듣는 자리에 머무르려 합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일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흔히 마음의 답을 빨리 얻고자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분명한 결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의 진심은 재촉한다고 해서 앞당겨지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 마음을 설명하곤 하였습니다. 봄은 겨울을 밀어내지 않고 꽃은 때가 되기 전에는 피지 않습니다. 억지로 앞당긴 열매가 제 맛을 갖지 못하듯 마음의 진심 또한 기다림 속에서만 익어갑니다.
저는 조용해진 마음 앞에서 여전히 조급해지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정도 생각했으니 이제는 알 것 같다고, 이쯤에서 결론을 내려도 되지 않겠느냐고 스스로를 재촉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린 판단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흔들리기 일쑤였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언제나 불안을 달래기보다 불안을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더디게 다가옵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살핀다는 것을 오래 바라보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짧게 스쳐보는 것으로는 그 결을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생각이 여러 날에 걸쳐 같은 자리로 돌아올 때, 그때 비로소 그 마음이 진심에 가까운지 가늠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의 답을 적어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늘 떠오른 생각이 내일도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조용히 지켜보고자 하였습니다. 서둘러 정리하지 않자 생각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대신 방향이 또렷해졌습니다. 느림은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생각들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였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덜어냄의 공부란 바로 이러한 과정이었습니다. 더 많은 생각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판단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 말입니다. 진심이 느리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것이 오래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잠시 반짝였다 사라지는 생각은 대개 감정의 산물이지만 천천히 자리를 잡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빨리 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직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때가 되면 다가옵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나니 비로소 방향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얼마나 멀리 왔는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만을 헤아렸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공부와 삶 모두에서 방향을 속도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길이 어긋나 있다면 그 수고는 헛되다고 보았습니다. 마음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마음일수록 한 번쯤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멈춘 자리에서 저는 제 마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얻고자 이토록 서둘렀는가? 그러자 마음은 의외로 단순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크게 위대한 것을 바라기보다 그저 흔들리지 않고 싶었다고 말입니다. 그동안 저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더 달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멈춘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흔들림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외부의 변화가 크더라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중심은 남과 비교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정확히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방향을 옳고 그름으로 재단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대신 이 방향이 저를 소모시키는지 아니면 단단하게 하는지를 살펴보려 하였습니다.
정약용의 실사구시적 태도는 바로 이러한 점검에 닿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지나치게 긴장해 있다면 그 방향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품고 있어도 마음을 계속 소진시키는 길이라면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지속될 수 없는 마음가짐을 지혜롭지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멈춘 자리에서의 질문은 답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방향이 내 마음의 숨결과 맞는지 조용히 확인할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욕심은 조금씩 자리를 잃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저는 이제 마음의 방향을 묻는 일을 일회적인 결단으로 여기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질문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 되돌아와야 할 조용한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멈춤은 머무르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에게 멈춤은 언제나 다시 바르게 움직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고요 속에서 마음을 살핀 뒤에는 그 마음을 데리고 다시 삶 속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멈춘 시간 덕분에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여야 흔들리지 않는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걸어가야 할 때 예전과 같은 속도를 고집하지 않으려 합니다. 정약용은 서두르지 않는 삶을 게으른 삶과 구분하였습니다. 그는 늘 할 일을 미루지 않되 마음을 앞세워 재촉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였습니다. 움직임은 필요하지만 그 움직임에 마음까지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움직이는 마음은 더 이상 모든 생각에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곧바로 따라가지 않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불안을 바라봅니다. 멈춤 속에서 배운 거리는 이제 움직임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주는 여유가 됩니다. 저는 이제 마음을 다그치기보다 조율하려 합니다. 힘을 주어 끌고 가는 대신 리듬을 맞추어 함께 가는 쪽을 택하려 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법도란 바로 이러한 절제에서 비롯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쁨도 걱정도 마음 안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들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자리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중심이 분명하면 감정은 머물다 갈 뿐 머무르며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멈춤 이후의 삶은 더 단순해집니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일들이 마음의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약용이 추구한 평정은 바로 이 지점에 있었습니다. 삶을 살아내되 삶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저는 다시 움직입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앞만 보며 달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라오고 있는지, 지금의 걸음이 제 숨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때때로 확인하며 걸어갑니다. 이렇게 걷는 길은 빠르지 않을지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멈춤을 아는 마음은 흔들림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여정에서 제가 배운 것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잊고 지내던 태도였습니다. 늘 앞으로만 가려 했던 마음에 잠시 머무를 자리를 내어주는 일, 그것이 멈춤의 전부였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닦는 일을 날마다 거창하게 바꾸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더 살피며
조금 더 정직해지는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멈춤은 바로 그 방향을 다시 가리키는 이정표였습니다. 멈추고 나서야 저는 제 마음이 그토록 지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애쓰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다독이기보다 더 채찍질해왔다는 것도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는 저를 나무라지 않았고 그저 사실을 보여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멈춤을 특별한 결심으로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살다 보면 다시 마음이 달릴 것이고 또다시 서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완전히 멈추지 못하더라도 속도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전과 다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평정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이 있어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중심은 밖에서 주어지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마음을 자주 돌아보는 데서 길러집니다. 멈춤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조용한 준비입니다. 진심을 듣기 위해 잠시 멈추었고, 이제 그 진심을 데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앞으로도 마음이 바빠질 때마다 이 고요를 떠올리려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멈춘 뒤에야 분명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으로 정약용의 시선으로 바라본 멈춤 속에서 드러나는 진심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요한 여운이 당신의 마음에도 잠시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